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호응을 해주셨던 프로그램 다시 진행을 할 텐데요.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오늘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출연해주신 만큼 여러분 사전에 궁금했었던 내용들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인사 나누고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인사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인재개발처 인사 담당자 정재영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나와주셨고요. 네, 다음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동근 심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인재경영팀의 백승권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분 세 분 모시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귀한 분 모신 만큼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메타버스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사이사이에 여러분 궁금한 것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인사 담당자 토크쇼는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어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대신 인사 담당자분들은 너무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좋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는데요. 채용의 진실을 밝힌다. 팩트타임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데 면접관과 지원자가 바꿔서 진행을 하는 리버스 인터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직접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오늘 박람회에서만 특별히 공개하는 각 기관의 스포 타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좀 많이 푸실까요? 네, 어제 화면을 보셨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 해당이 되시면 O 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하면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은 최근에 본 그 입사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역대급이었다. 경쟁률이 높았었던 기관은 O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기관 다 지금 전년 대비 네, 경쟁률이 지금 높지가 않았다. 그 전에가 높았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높지 않았었던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올해가 특별히 낮았다기보다는 매년 채용 경쟁률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네, 비슷한 편이고, 네. 이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직군은 무기계약직, 즉 운영직의 네. 사무보조예요. 174대 1 정도 돼서 가장 경쟁률이 작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직무마다도 사실은 이렇게 다르죠. 다른 기관들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작년 하반기 경쟁률을 기준으로 이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원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탐색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없던 필기 시험이 생기니까 그에 대한 약간 거부감 아니면 이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응시자의 지원율이 떨어진 거라고 저 자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떠셨어요? 소비자는 워낙 또 지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질문해 주신 게 역대급이라고 해서 좀 부담이 돼서 일단 X를 전년 대비? 들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조금은 있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낮을 때는 뭐 한 150대 1 정도에서 네, 뭐 높을 때는 뭐 350, 360대 1까지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채용 때는 한 300대 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역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기관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질문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당이 되시면 OX를 들어주세요. 올해 우리 기관의 채용 제도는 지난해와 달라졌다. OX. 네, 새 기관 다 지금 채용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네, 차례대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이제 채용 제도는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 정도에 4월 정도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그때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있던 제도가 생긴다든지, 그죠? 네, 없었던 제도가 네, 다시 뭐 이렇게 부활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큰 반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아까 경쟁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 채용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와 채용 절차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을 처음 도입을 하고 면접 과정에서도 이제 선택형 PT 면접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응시자들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편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정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듣고 보니 이제 궁금한데 그 선택형 PT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PT는 저희 원에서 이제 CPT 면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전에 이제 직무와 관련된 뭐 아니면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 질의지를 한 5개 정도를 미리 마련을 해놓고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그 질문지를 랜덤으로 응시자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10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답변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 CPT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 동안 면접위원님들께서 그 답변에 대한 질의 그리고 그 외에 심층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는 형식입니다. 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원은 혹시 달라진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번엔 뭐 채용 절차가 바뀐 건 없지만 그 대신에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합격 배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0배수였는데 이번 채용에는 아마 50배수로 이제 채용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이제 필기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50배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밝히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여기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면 또 이런 것들이 파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 드리기가 좀 사실은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OX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한 지 꽤 됐지만 진짜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건가요? 찐 블라인드 면접을 우리 기관은 보고 있다. OX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찐 블라인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진짜 학력상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직무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요? 직군이나 뭐 직무에 따라서. 네, 저희는 가장 채용을 많이 하는 직군이 축산물 품질 평가직인데 축산물 품질 평가직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축산 학과를 이제 작성하셔야 돼서 서류에서는 블라인드 학과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블라인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저희 이름을 실제로 말할 수 없고 네. 타 기관에서 어떠한 업무 경험이 있더라도 타 기관명 언급
하실 수 없고 특정 동아리도 학교가 유추될 수 있는 뭐 특정 동아리도 다른 직군 같은 경우는 절대 언급할 수 없게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용 공고에도 안내 드리고 있고 면접 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명 밝혀도 되나요? 동아리명을 밝혀도 되나요? 제가 인턴을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그것을 써도 되나요? 질문 많이 하셨는데 그 해당 뭐 되는 기관도 있어요. 써도 된다라는 기관들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채용 공고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타 기관에서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명을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두 가지 질문이네요. 자, 하나입니다. 지금 다 다른 분야이시잖아요, 세 분이. 그렇죠. 다른 분야이신데 혹시 지금 맡고 계신 직무가 어떤 직무를 맡고 계시죠? 저는 채용 채용 담당을 네. 맡고 계시고, 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채용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다 인사팀이시니까요. 네, 네, 저는 복무하고 네. 그다음에 채용에 이제 지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분야는 다 다르시지만 같은 직무에 다른 기관에 입사 지원을 한 적이 있다. OX.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지금 세 분이 모두 있다라고 하셨는데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가장 최근에 입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2년 전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어느 기관들을 쓰신 거예요? 네, 저는 2020년도에 네. 6월쯤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입사를 했고요. 다른 산업 분야 중에서는 제가 타 공공기관 인턴을 중소기업 어디? 코트라 인턴을 네, 했었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최종 면접을 본 친구들은 아마 지금 보시면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꼭 하시잖아요. 오기 전에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럼 왜 코트라를 안 가고 우리 기관을 왔습니까? 이런 질문 하는데 좀 짓궂긴 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산업 분야였지만 네. 제가 학과 자체는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사실 경영학과라고 하면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경영 지원을 하는 역할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직무거든요. 그래서 다른 꼭 한 곳에만 이제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에도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비자원 지금 인사 담당자도 얼마 전에 입사를 하셨나요?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4년 4년 차입니다. 차시군요.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혹시 또 도전을 하셨던 기관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입사하기 전에 그 네. 타 기관 면접까지는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전에 거기서 면접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다른 기관을 생각하신 적도 있으세요? 도전을 해보신 경험이? 아까 오라고 분명히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네, 소비자원과 이제 품질평가원에서 오신 담당자분들보다는 조금 연차가 돼서 뭐 지금 상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 네.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오, 근로복지공단 그렇게 원서를 넣었었던 적은 있는데 수력원자력은 면접을 못 갔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해당 기관에서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올해 8년 차입니다. 8년 차.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단번에 붙어야 돼. 왜 나만 떨어지지? 이상하다. 나만 이렇게 여기저기 다른 기관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보니 같은 산업 분야 혹은 또 직무가 같은 분들 같은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도전하시면
원하는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렸는데 솔직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OX입니다. 네, 저 마지막 OX. 나는 우리 기관의 NCS 필기 시험을 직접 풀어봤다. OX. 우와, 직접 풀어보신 거예요? 네, 어떠세요? 난이도나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 인중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처음 필기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NCS 시험 문제라든가 또 남은 이제 직무에 대한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필기 시험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그 기초 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출제를 먼저 받아보고 담당자들이나 뭐 저희 팀의 팀원들 이렇게 돌려서 한번 풀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NCS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요.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정말 약간 그 IQ 테스트 할 때 고난이도 문제 그런 느낌이어서 물론 이제 영역이 한 5개 정도 되니까 그것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일단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는 그냥 패스를 시켜버리는 게 차라리 시험 칠 때는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반보다는 더 맞춘 것 같습니다. 푸시면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우리 친구들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드셨나요? 저는 이제 NCS를 통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NCS를 이제 해야겠구나 하고 진행은 업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체감이 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출제를 받고 풀어보니까 요새 와. 입사를 한다는 게 네. 정말 쉬운 과정이 아니구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암기로 또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NCS는 정말 평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점수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풀어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난이도나 또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입사도 NCS 이제 문제를 풀고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사 업무를 맡다 보니까 매번 이제 시험장에 이제 시험 감독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문제를 이렇게 그 장소에서 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40분에 60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딱 그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 관리가 중요하지 이제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난이도는 일단 높지 않은 것으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시간 관리는 철저히 하셔서 이제 딱 문제를 보시기에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먼저 건너뛰고 다음 문제를 푸시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일단은 끝까지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우리 특산물 품질 평가원 인사 담당자님 풀어보셨죠? 네, 저도 NCS 필기 시험을 쳐서 특평원에 입사하게 된 케이스라서 직접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운영을 하면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또 네. 제가 한 2번 정도 직접 풀어본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축평원의 NCS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NCS와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또 같이 보게 되는데 NCS 과락 점수 40점 이상만 넘게 되면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 시험이 합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S는 정말 직업 기초 능력 정도의 수준으로만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시험 문제 어려워요? 기말고사 어려워요? 그럼 아니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인가요? 다 쉽다고 하시니까 네. 이 10다의 기준은 기준 점수 이상을 넘을 수 음. 있다는 기준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난이도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네. 사실 도전하시는 분들께서 큰 부담 없이
그 평가를 뭐 100점을 맞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시간 활용을 좀 잘 하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직접 풀어보셨다고 하니까 정말 인사 담당자 분들은 다르시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OX 퀴즈로 알아보는 팩트를 함께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각 기관별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려봤더니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물어보셔서 기관별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네 이렇게 자 축산물 품질 평가직 외에 이력제 사업 또 유통 정보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직군의 실제 직무 내용이 궁금합니다. 해당 행정직을 지원할 때 갖춰야 하는 경험과 역량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직 외에 저희 행정직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력제 사업이나 유통 정보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직은 보통 통계 직무나 전산 직무로 이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제 사업이나 유통 정보 사업은 이력제 관리 시스템,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통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전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요. 갖춰야 되는 경험이나 역량이라고 하면은 뭐 분석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그 경험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산직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야호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사무보조 직무는 자소서 평가가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소서 평가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시나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작년 기준으로는 자기소개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100점이 될지는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보통 자기소개서를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아무리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쓰신다고 하셔도 블라인드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던가 아니면은 군대를 갔다 온 뭐 장교는 물론 여자 남자 해당이 돼서 괜찮겠지만 뭐 조리병 뭐 이런 식으로 성별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셔도 안타깝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블라인드 위반 사항을 먼저 숙지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블라인드가 정말 1000%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타기관에서 했었던 인턴이나 경험도 기관명을 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특정한 많이 또 친구들이 사실 군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에피소드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남녀 성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을 두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성별도 블라인드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블라인드 그 적용 요소들을 찾아보시고 또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국식품안전 우리 관리인증원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거 관심 많은데 요즘에 햇섭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햇섭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입니다. 제가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면 입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등학생이시네요. 햇섭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햇섭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면 일단 저희 원에서 행정 분야는 아니고 심사 분야로 아마 지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약간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는 안타까우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심사 분야의 신규 직원을 뽑을 때는 저희가 심사관을 저희 내부적 심사관 기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에 대해서 햇섭 인증 위상평가 심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학력적인 요건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2인 네. 학생분께서 저희 원에 햇섭 관련으로 심사직으로 바로 지원하시기는 학력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대학을 들어가셔서 2년제든 3년제든 4년제든 뭐 식품 뭐 위생이나 축산물이나 그쪽 관련 계통 전공을 들어가시고요. 그 이후에 뭐 4년제는 졸업 후에 가능하시고 3년제 같은 경우는 졸업 후 1년 그리고 2년제 같은 경우는 졸업 후 2년의 경력을 가지시면 저희 심사 분야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읽었나 했는데 이거를 입사가 아니라 입시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충분한 자격 또 전공을 하시고 나서 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식품인증원 입사 시 필수적인 외부 자격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의 식품 관련 지식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나요? 네,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저희는 이제 전공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식품 안전에 관한 저희 심사 분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자격증을 뭐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새로 이제 필기 시험을 마련을 했고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과 관련된 필기 시험 필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외로 이제 가산점이 있는데 가산점 부분에서 뭐 식품 기사, 축산 기사, 식품 산업 기사, 축산 산업 기사, 그다음에 영양사나 위생사 부분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저희가 역량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도 유튜브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필기 전형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참고하거나 기준이 될 만한 교재가 있을까요? 또 시험 유형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중에 아마 저희 원을 위해서 나온 교재, 뭐 다른 원들은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필기 시험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족보 개념의 그런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시중에서 찾아보시기는 아마 어려울 거고요. 단지 시중에 대신에 이제 해썹 관련한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썹 팀장이라든가 어떤 다른 해썹 교육이라든가 또 학교 과목에서도 해썹 과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썹 관련된 많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저희 필기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해썹 관련된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고시가 있습니다. 하고 식품위생법 법령이 있고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시면 거의 필기 시험에서 많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 주셨던 게 비율이셨나요? 아니요, 네. 지금 그 교재나 이런 것도 네. 어떻게 시험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시험 방식. 네, 시험 방식은 이제 작년 하반기 필기시험 처음 도입했을 때 기준에서는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총 20문제 전부 객관식이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시험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공개된 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CPT 면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뭔가요? 이건 CPT 면접? 아까 앞서 이제 OX 질문을 주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CPT 면접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CPT 면접은 이제 저희가 선택형 문항 PT라고 해서 면접장에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질의지를 뭐 3개에서 5개 정도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채로 제공하면 응시자분께서 먼저 거기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으시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질문지를 받아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시간 한 1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내에 뭐 자료 검색이든 아니면 본인의 뭐 능력을 이제 답변을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답안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그 답안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실 겁니다. 발표를 하시게 되면 면접위원들께서 그 발표를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 질문이 진행이 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면접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PT에 관련된 게 CPT였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확실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원의 팩트를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입 공채에서 인턴 경력이 있는 분들은 합격률이 확실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무경력의 신입 합격자도 입사가 가능할까요? 인턴 경험이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인턴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 원 인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뭐 한두 분 정도는 매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인턴을 해서라는 그런 팩트보다는 이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뭐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뭐 자기소개서나 좀 면접 때 잘 녹여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한두 분 정도는 제외하고는 이제 뭐 우리 원 인턴 경험을 하지 않고 아니 뭐 다른 뭐 회사 인턴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경력인 신입 직원들도 이제 이번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요. 네, 있으면 네. 좋겠지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겁이 나서 그렇죠. 나 인턴만 붙는다더라 뭐 이런 소문 카더라라는 소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직접 이렇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턴 경험이 없어도 입사를 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분은 또 나름의 어떤 준비 노하우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다른 경력이 대체된다든지. 이번에 이제 경력이 없으신 분이 이제 면접을 어떻게 치렀나 이렇게 면접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경험이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리더십을 좀 어필을 했거나 아니면 뭐 우리 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 그런 뭐 열정 위주로 좀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면접관님 분들의 좀 시선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도움되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신입사원들의 능력과 의지 중에 사실 의지가 더 뿜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들을 잘 표현을 하시고 또 솔직하게 노력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면 인턴 경험이 없어도 또 가능하다라는 거 또 이런 또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금 4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들어오실 때부터 온화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한국소비자원은 굉장히 가족 같은 사내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기간의 분위기가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떠세요? 네. 질문 주신 그대로 저희 네. 원 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원이 이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이제 이 근처에서 이제 다 평일에는 직원들이 많이 지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화목하게 뭐 끝나고도 이렇게 뭐 자리도 있고 많이 가족처럼 정말 지내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 입사한 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20, 30대 직원분들이 매우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워라밸도 좋고 이제 회사 문화도 좋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너무 저는 만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듣고 오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팩트 타임이라서 솔직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 분위기에서 느껴지시거든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소비자원 입사를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 연구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분이 아시는 거는 소비자 정책 동향, 소비자 문제 연구 등 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는 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이런 정책 연구 자료나 뭐 그런 동향 파악 같은 것은 이제 저희 원의 정책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얕게 도움을 드린 것보다는 이제 뭐 정확한 보고서나 그런 걸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저희 원 홈페이지에 그런 보고서들이 다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참고를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정확한 자료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장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소비자원께 이 팩트에 대한 것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한국소비자원 필기 전형의 논술 문제는 어떠한 주제로 출제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원 업무에 대해서 출제가 되지는 않고 이제 일반 상식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곤 하는데 제가 지금 바로 기억나는 것은 20년도 상반기에 뭐 코로나 뭐 그때 한참 이제 이슈가 되었을 때 뭐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를 나누어서 그 이유를 논하라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뭐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뭐 논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의 일반 상식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든 전형들을 다 통과하신 분이라서 조금 또 더불어서 꿀팁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일단은 이 문제지 그러니까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팁으로는 이제 뭐 줄글로 줄줄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좀 보기 좋게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본론에는 이제 뭐 찬성하는 이유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쭉 쓰고 그 다음에 결론에 자기 생각을 좀 종합을 잘 해서 이제 좀 논리성이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고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또 인사 담당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굉장히 신뢰감을 듣고 계시다 보니까 질문들이 정말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또 대답하기 어려우셨을 텐데도요. 이렇게 팩트를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 시험 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 해썹 팀장 교육을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시네요. 해서 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평가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채용 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해썹 팀장 교육을 받은 것이 이제 교육 시간이라는 평가 요소로 서류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필기 시험이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서류 전형은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한 적합 부적합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 팀장 만약에 을 포함해서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 자체가 이제 평가에 영향을 주느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면접 들어갔을 때는 이제 면접위원님께서 각 응시자들께서 제출하신 교육이나 이런 이력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접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우리 기관의 모든 진실을 알려주시는 팩트 타임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건데 어제도 인사 담당자분들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터뷰입니다. 리버스 인터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 등등 해서 지금 앞에 한 6, 7분이 정도 계시는데요. 실제 면접 그 장에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원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제가 면접관 역할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지금 감독님들이 이제 면접관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자 3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경험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답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2022년도 네, 우리 기관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2만 면접이고요. 여기는 네, 우리 원에 지금 입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한국소비자 우리 지금 블라인드죠? 1번, 2번, 3번 지원자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지원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이 되고요. 일단
네, 제가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지원한 이유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업무를 하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쉽지 않은데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그런 것을 이제 권익을 보호하는 뭐 그런 업무를 하면서 좀 그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예, 막 긴장되시죠? 긴장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2번 지원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이렇게 1번, 2번 지원자. 네. 물론 이제 나라에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국민들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식생활, 식품 안전에 가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뭐 중국산 김치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몇 년 됐지만 살충제 계란이나 이런 뜻이 이제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한 요구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항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한 위생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업계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3번 지원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국민들의 먹거리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유통 사업을 통해서 매일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 시장을 국민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축산물 유통 정보 사업에 이제 필요한 역량은 분석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 기업이 가진 경쟁력, 사업 계획, 그리고 그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경영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입사해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축산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습득하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려운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2년 전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하셨던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억이 그대로 남네요.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네. 한번 봤어요. 아, 네. 얼마나 여러분께서 고심해서 썼으면 정말 1년, 2년 한참 지나서도 사실 기억나는 게 입사 지원서에 내가 썼던 내용이 아닐까, 그 초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긴장 풀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은 어떤 걸까요? 네. 네, 우리 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민원도 있고 이제 뭐 거래 조사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날 뭐 소비자 관련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사전에 조사를 하고 뭐 그런 사업들이 많지만 지금 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다른 소비자들을 이제 교육하시는 시니어 대상분들 대상으로 시니어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점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퍼뜨려 나가는 뭐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약자잖아요. 이제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저는 우리 원 취지에 가장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또 우리 회사의 사업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일을 한 적이 없고 인턴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듣고 싶은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요. 다음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앞에 거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건 몰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이제 참여를 사실 가장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응시자들이 말을 하기에 우리 지원자들의 마음이 막 이해되시죠? 10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행정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요. 왜 저를 뽑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공공기관에서도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행정 분야에 대한 인력의 수요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인증원의 인력 구조상 심사 분야에 대한 인력은 굉장히 많지만 행정 분야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좀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자체적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입사 동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식품인증원이 훨씬 발전하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 부분으로 제가 지원을 한다면 저희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평원의 지금 지원자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기관에서 이거 할까요? 네, 우리 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 제 답변은 아니고 제가 네. 면접 볼 때 옆 사람이 대답했던 아. 것 중에 인상이 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건 일단은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산물 품질 평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축산 업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무작정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정육점 사장님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정육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축산 농가는 보통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고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자식이 물려받지 않는 상황이라 축산 농가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도 이러한 축산 농가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추후에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축산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 관심과 그쵸 이런 것들이 좀 결과를 좀 낳지 않나 싶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나의 스토리 또 혹은 인상 깊었던 스토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 어떤 글이 있으셨냐면요 제임스 박님께서 담당자분들도 떨 수밖에 없군요 흐흐흐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지원자의 입장이라면 사실 면접관 앞에서 누구나 긴장이 되고 떨릴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 정말 저희가 100번 이해합니다. 네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세 분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큰 팁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채용 박람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기간별로 아까 또 옆에 있는 지원자의 답변이 생각이 나서 해주셨다고 하는데 기출 문제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서 찾아서 또 공유를 해주셔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세 분께서 밝혀주시는 기간별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공개 가능하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개 가능하다면 모든 분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받은 질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은 우리 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만 특별히 어떤 것을 했느냐라고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상당히 질문하기가 많이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저는 그 당시 원장님께서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 철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봤다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세 분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과 질문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또 SNS나 등등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있다면 또 한 가지만 네,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어차피 면접 문항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는 한 가지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네, 말씀드리는데 축평원의 핵심 가치가 5가지가 있어요. 안전, 공정, 전문성, 도전, 소통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 한 가지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얘기해보라는 질문이었어요. 공정이라는 제가 이제 대답을 한다면은 공정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채용을 하는 대부분 직군이 축산물 품질 평가직이에요. 정말 공정한 태도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딱딱 맞춰서 판정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 한 사람이 공정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기관 전체에 대한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성이란 그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입사를 해야지 하고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도 낯설기도 하고 이제 내가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비전, 핵심 가치 뭐 이렇게 어떤 조직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봐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과연 핵심 키워드는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세 분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면접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세 분 다 합격입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전 질문하면서도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얼마 전이시기는 했지만, 그렇죠? 네, 저는 정말 면접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지금 합격을 한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직접 지원자가 되보시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품질평가원의 담당자 분께서는 이제 얼마 안 됐다고 하셔서 전에 자료도 한번 다시 보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연차가 좀 더 지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오늘 받게 될 줄을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하던 차에 네. 이렇게 면접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제가 입사를 할 때는 내가 뭐를 준비했었나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고생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담당자가 되고 또 채용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응시자의 그런 약간 절박하거나 아니면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고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면서 저 원망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또 우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 담당자님은 직접 지원자로 정말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면접을 실제로 봤으면 당연히 떨어져도 할 말이 없겠다. 약간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네. 말을 못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인사팀에 저는 3년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 많은 지원자들을 봐왔는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엄청 긴장이 되고 초심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하면서도 어려운 좀 부탁이기도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의 공감력을 좀 살리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실을 알아보는 팩트타임과 그리고 또 면접관 또 지원자의 서로의 그 역지사지의 기분으로 리버스 타임까지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세 번째 시간은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인사 담당자 토크쇼 라이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스포 타임입니다.
자, 이 스포타임은요. 여러분 제가 보드를 전해드렸어요. 지금 보드에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써 주실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설명이 필요하신 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화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앞으로 우리 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무엇일까요? 해시태그와 함께 키워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지금 3개의 다른 분야의 기관이 나와 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소비자원의 올해의 미래 사업 혹은 방향은 어디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면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종 면접 등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와, 이거 공개되시면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2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꿀팁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 답변이 완성되셨으면 화면으로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 축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융복합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제3 사업 확대라고 이제 미래 방향을 적었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없으셔도 사실은 이 정도만 공개를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어서 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이크를 들고 간단한 설명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이제 햇섭이 있지만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 사업과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햇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식품 제조 업체에서 저희 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햇섭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가 사업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이런 제조 공정에 대한 이제 위생 안전 관리의 자동화, 그 실시간 기록, 자료 전송 등 원래는 저희가 햇섭을 관리하면서 수기 기록에 의한 이제 문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걸 스마트 햇섭 제조 공정 도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항상 이 위험 요소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시태그 많은 분들께서 아마 캡처해서 갖고 계실 거예요. 꿀 정보 감사드리고요. 자,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지금 공개하는 우리 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요.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원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머지 포인트 사건, 그런 것들이 중점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현재 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원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네, 자 캡처 지금 충분한 시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미래 사업 분야 사실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답을 알려주신 3분의 그 기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화면을 지금 통해서 보신 분들께서 어떤 거 질문 주셨냐면 식품안전관리진흥원도 면접 기출 질문 답변이 됐었나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며칠 후에 조세재정연구원의 유튜브 또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인사담당자 토크쇼 내용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요. 먼저 자료를 정리해서 또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는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 지금 벌써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리 발표하는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세 기관 모두 다 혹시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완전히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죠? 미정이시죠? 네, 그럼 요 질문은 패스를. 올해 하반기를 말씀하시죠. 네, 올해 하반기, 상반기도 지금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네, 그럼 먼저 상반기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원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있고요. 인원은 일단은 식품 심사 분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정확히 날짜 지금 말씀드린 날짜는 거의 예정입니다. 3월 2일부터 3일절이 끝나고 3월 2일에 상반기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임용 예정일은 지금 4월 25일 월요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와, 인원은 심사 분야 일반 10명, 충청권 지역 인재 5명 하고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1명 이렇게 총 심사 분야 1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식품안전 그 관리평가원의 우리 인사 담당자님을 뵈면서 느낀 게 저희가 사전에 방금 전에 이제 미팅을 할 때는 굉장히 이거 비공개다 하시면서 혹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있습니다 하시면서 츤데레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도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공공데이터 인턴으로 일했었는데 제3 사업 메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짱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에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는 핵심 키워드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핵심 가치나 인재상 등등 많으시겠지만 가장 원하는 2022년의 인재는 어느 유형일까요? 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인사 담당자 토크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성을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과 더불어서 또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에게 또 희망 말씀도 함께 전해주세요. 네, 자,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는 바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 물론 핵심 가치도 있고 인재상도 있어요. 그건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되 정말 이제 기관에서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조직 융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전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마냥 이타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6시가 넘었는데 동료의 업무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개인주의라 이렇게 쌩하고 가는 이런 사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협력하고 조직에 융화되는 사람을 저희 원에서는 실제로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타적인 사람을 원하고 조직 융화적인 사람을 원한다라고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친데레 인사 담당자님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알려주고 가시는데요. 저는 약간 포멀하지만 저희 원의 핵심 가치 4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그 이유는 면접 때 아까 말씀 못 드린 면접 때 저희 미션, 비전, 뭐 핵심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핵심 가치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에 대한 인재로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시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공정, 안전, 혁신, 신뢰라는 가치를 우선 추구하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심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식품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신뢰받는 심사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공공기관으로서 네. 이제 혁신을 항상 지향해야 하기 혁신. 때문에 혁신에 항상 중점을 둔 업무 처리 그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나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소비자원 우리 원이 원하는 인재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이쪽입니다. 네. 이쪽. 네.
일단 너무 당연한 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열정이랑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습득하기 위한 그런 열정이라고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적었고요. 저희 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순환 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민원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뭐 사업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연차가 조금 쌓여도 매번 계속 업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일단 열정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책임감은 저희 원이 하는 업무 특성상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 뭐 등 대소비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저희 원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지금 1시간 남짓 실제로 또 면접자의 입장이 돼 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우리 원이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팩트와 또 마지막 미래 전해드리는 스포타임까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두 알려주셨는데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모두 이렇게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유튜브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희가 마치고 나서 바로 또 기관에서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 담당자 토크쇼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